안녕하세요. 거북이 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거북이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고 있는 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혹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요, 그냥 아이 키우고 있고요.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집에서 하고 하는 것도 집에서 하고 아이와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거북이는 어쩌다가 함께 하게 된 건가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터틀맨 오빠는 이미 팀을 꾸리고 있었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터틀맨 오빠의 멤버 언니가 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데모 작업을 좀 도와달라 해서 보컬로 갔었죠. 그러면 그때 터틀맨과 함께 했던 멤버 네. 언니분은 네. 거북이 네. 멤버는 아니었던 건가요? 저희가 멤버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멤버를 일부러 바꾸고자 했던 그런 게 아니었고, 처음에 오빠들도 있었고, 3명이 아니었어요. 5명까지도 있었고, 오빠, 언니도 있었고, 그리고 제 또래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까지 남아서 추려진 게 이제 저희 거북이가 된 거죠. 잘 알려진 연예인 중에서 당시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 있었나요? 채연 언니 있었고요. 나나나나 했던 채연 언니, 그리고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장연란 언니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데뷔가 B 씨 계셨고요. 2001년도였어요. 해체 후에 네. 지금까지도 거북이 노래가 불리고 있고, 해체 후 태어난 사람들도 네. 거북이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그 방송을 하게 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세상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무서워서 댓글 같은 거 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는 무풀이었어요. 악플이 없었죠. 그냥 무풀이었어요.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할까? 그냥 언제나 있었던 존재 같은 옆집 언니, 누나, 이모 같은 존재로서 그냥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되새김질 해주시는 거죠.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댓글을 보고, 저 유튜브도 한 지 되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도 저희 관련된 거북이를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노래 찾아 듣지도 않았었어요. 거북이에 대한 컨텐츠를 이렇게 활용해주시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거를 작년에 엠넷에서 했었죠. 다시 한번 그 방송을 하게 된 그 작가님들하고 PD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게 있다, 반응이 좋다,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라는 거를 그때 그분들한테 듣고 용기 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거리에서도 지금 거북이 노래가 엄청 많이 들려요. 그런가요?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작년 12월 달 이제 전후로 제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트에서 노래가 나와도 듣긴 듣죠. 근데 그 노래가 들려도 저는 그냥 뒤돌아서서 나왔다니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거북이가 아닌 채로 살려고 했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아온 거였어요? 거북이를 회상하는 것조차가 저에겐 아픔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한때를 보냈는데, 한때라고 하면 제 인생의 반이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한때,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니까 그때만 회상하며 살 수 없잖아요. 미련 떨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지우고자 했었죠. 거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던 거였어요? 글쎄요, 인기가 많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편하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편하게 느껴주시고 편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또 노래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신 것 같고, 그냥 계속 근처에서 맴도는 노래로 있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관심을 받았을 때가 비행기 때. 비행기 때 처음으로 1위를 했고 그랬죠. 그 비행기가 특히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한 게, 네. 터틀맨이 한번 쓰러지고 나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쵸. 터틀맨 오빠가 쓰러지시고 병원에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귓가에 맴돌았었대요. 그 멜로디가. 그래서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941생으로 이제 살아나고 나서
앨범을 내게 된 거죠. 지금 거북이 당시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인가요? 지금요? 지금 떠올리는 거하고 또 그때 그 생각,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를 텐데 그냥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방송하는 것도 재밌었고 셋이 같이 숙소에서 알콩달콩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그땐 그랬어요. 그땐 너무 그냥 즐겁게만 살았어요. 거북이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고의 순간 글쎄 1위 했었을 때를 생각해야죠. 예, 그때만큼 기뻤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너무 좋았고요. 최고의 순간이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 매번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당연히 살면서 형제처럼 지냈으니까 다 같이 남매처럼 지냈으니까 토닥토닥한 세월도 있었고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그게 다 행복이었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제가 29살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넘겠죠. 18부터 29까지. 그리고 이제 금비랑 따로 마지막 앨범 했던 게 2011년도.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인님 인터뷰 한다고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네.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금비님과는 네. 지금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연락 안 하고 살아요. 따로따로 이제 자기 인생 걸으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관계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일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같이 살았고 그냥 형제처럼 지냈는데 안 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디서 뭘 하던 잘 살겠지 하는 믿음으로 있는 거죠. 그럼 지인은 거북이에서 어떤 멤버였나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존재감 없는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듯한 동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서지 않고 그렇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뭔가요? 저는 항상 어디서도 얘기하는데 비행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했던 곡이고요. 그리고 10년 전으로 라는 곡. 래퍼들은 다 가사를 자기가 쓰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가사로 담는다는 게 되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쓰고 뭐 이런 소소한 것들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 곡이 그랬었어요. 그럼 해체 이후에 네. 거의 거북이를 아닌 채로 살아오면서 네. 노래도 거의 피아노를 살아왔잖아요. 안 불렀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어떤 노래도.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 2011년 정도에 네. 노래를 한 번 정도 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가 마지막 앨범이에요. 금비랑 같이 했던 마지막 앨범이었고 금비랑 그때 제 4의 멤버였죠. 터틀맨 오빠의 대타라고 데려다 놓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강이라는 랩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터틀맨 오빠가 있고 금비 지희가 있고 제 4의 멤버로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남자다 보니까 또 혼자다 보니까 센터 자리를 맡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터틀맨 아니면 이강 뭐 이런 식으로 비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심적으로 부담도 그 친구한테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에겐 그런 게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와 셋이 같이 해서 2011년도에 마지막 앨범을 냈죠. 네. 앨범 내고 저는 DJ 활동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요를 듣지 않았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혼자 DJ를 하면서 거북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박자감을 좀 다르게 바꿔서 무대에서 혼자 부른 적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아예 음악을 끊고 살았던 거는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아이를 뱃속에 넣고 4개월 때까지는 방방 뛰면서 DJ도 하고 하다가 그때 아예 다 닫아버렸죠. 왜요? 하기 싫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다 놔버렸어요. 아이에게 올인했어요. DJ를 하면서 제가 음악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DJ이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가요가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판단을 했어요. 지금은 클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당연히 담배를 피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DJ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이한테 미안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 때문에. 무조건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의 1순위가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것도 놔버리고 제가 하던 공부도 놔버리고 다 놔버리고 아이만 봤어요.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박사과정 1학기까지 하고
쉬었고,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가르치던 것도 쉬고 다 쉬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다른 생활 활동들을 하면서 거북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오지 않았었나요? 따라오죠. 그게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어봐요. 얘가 거북이라고 하면은 말조심도 해야 돼요. 저도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싸움도 있게 되고 아이들끼리 투닥거리면 내 새끼가 제일 먼저인지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싸우진 않더라도 서로 서운해하던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거 뭐든지 하나하나가 거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 쟤 거북이 쟤 있잖아, 쟤가 이랬어가 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더 조심히 살게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제 1순위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경로로든 엄마의 욕을 듣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직 인스타를 하지만 아이 얼굴을 내민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더 숨었던 것 같아요. 거북이로서 네. 한때 가수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도 엄마라는 자리 때문에 네, 뭔가 맞아요. 꿈을 놓고 사는 게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꿈을 아이 때문에 놔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스스로 미련 떨기 싫어서 그걸 내려놓은 것 뿐이지 아이 때문은 아니었죠. 근데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가 신랑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저는 정말 독박 육아를 했어요. 24시간 육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우울증 이겨내기까지 거의 4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옆반 교수였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밥 사주고 그래서 네, 만나게 됐죠. AI 프로젝트 이후에 네. 섭외 연락이나 인터뷰 연락도 많이 왔었나요? 많이는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정말 근황 인터뷰, OBS 그리고 호이님 이렇게 손에 꼽아요.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갑자기 주시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를 하게 된 네. 이유가 이렇게 집요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연락을 해주신 분 아무도 없었고, 회사로 연락을 해주신 분도 아무도 없었고, 인스타로만 연락을 하셨는데 그때도 며칠 있다가 답을 했었거든요. 네. 이 집요함이라는 거를요, 저는 다 커서 알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옛날에는 뭐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이렇게 이거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말도 어려웠지만 해주실래요? 했을 때 거절하면 뭐야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거절을 모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요함 때문에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거예요. 아이 들면서 네. 깨달은 건 뭔가요? 거북이 깨달은 해체 거? 이후에나. 거북이 해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거북이였으니까 거북이 해체 이유를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저에게는 이제는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제 그래요? 인생이.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엄마의 입장이라면 모두가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개가천선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말하는 거 하나도 조심스럽고, 걸어다니는 것조차 무섭고 그랬으니까 조심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했던 과오들이 다 우리 아이한테 가면 안 될 건데 잘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아이 때부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터틀맨께서 갑작스럽게 들어가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때 그 심정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말도 못하죠. 그때 생각하면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때도 그 날도 당연히 스케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샵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오빠가 안 오니까 이상했던 거고, 중간에 매니저랑 통화를 하는데 매니저가 오빠 왜 안 와? 했더니 경찰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도둑이 들거나 사고가 난 줄 알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저희가 다른 미용실에 다녔어요. 저는 터틀맨 오빠랑 이쪽 미용실, 그리고 금비는 저쪽 미용실이었는데 같이 모아서 저희를 사무실에 데려다 놓더라고요.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인터넷으로 접한 거죠. 오빠의 비보를. 네, 저희에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때 금비가 통화할 때 왜? 오빠 죽었어?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대답을 저는 모르죠. 금비가 통화를 했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뭐라는 거야? 왜? 이러고서는 그냥 사무실에 집어넣었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인터넷을 해보고 알았던 거니까. 그때 사진도 봤는데 눈이 퉁퉁 네.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지희는 어디 갔어? 지희 어디 갔어?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렸었어요. 전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였죠. 한순간에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고 네.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어요. 오빠가 가셨을 때 제 핸드폰 연락처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딱 우리 매니저 밖에 없었어요. 연예인 친구도 몇 없었고 아무도 너 어떡할래 물어봐 주시는 분들 물어는 봤다. 물어는 봤는데 제 앞길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자라고 끌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는 항상 터틀맨 오빠가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었으니까. 네, 그랬던 꼬맹이가 그런 큰 아픔, 그런 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닥쳤을 때 해결 능력조차 없었어요, 저희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리고 어렸었죠. 근데 그 어림이요, 나이가 어려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어렸었어요. 터틀맨이 그때 나이로 몇 살? 오빠가 39이요. 그럼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거예요? 네, 저랑은 10살, 금비랑은 12살 차이가 났었어요. 인생의 반을 함께 했던 터틀맨을 애기 아이로 봤어요. 네. 기분이 어땠나요? 그냥 그냥 그때 딱 그랬어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빠 목소리를 저희한테 제작진이 들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깜짝 놀래켜 주실 의향이었겠죠. 그래서 안 들려주시다가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오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울컥하고 하고 제가 노래해야 되는데 제가 춤을 춰야 되는데 제 오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퍼링이 생겼었거든요. 그러고선 내려왔을 때 찍어준 누군가가 찍어준 영상을 보고 터틀맨 오빠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당시에 무대에 있을 때는 오빠가 옆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일단 그렇게 오빠 파트였고 목소리 나온다는 것도 아예 몰랐던 건가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빠 목소리가 나올 건데 이건 그날 들려줄 거야. 비밀이야 라고 제작진 분들이 해주셨던 거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섭외 과정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미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후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섭외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가 몇 번이 왔었는데 제 연락처를 찾는 것조차 되게 힘드셨대요. 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숨은 적이 없어요. 다만 SNS를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도 안 하니까 연결이 닿지 않았을 텐데 저희 마지막으로 매니저 거북이 터틀맨 오빠랑 같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매니저 했던 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 연락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돼서 몇 번 연락이 오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끄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죠. 전화 안 주셔도 돼요. 저 방송 안 합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터틀맨 오빠에 대한 인터뷰만 뭐 여쭤볼 게 있으니까 만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해서 만나 뵌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걸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신반의했죠. 에? 정말요? 터틀맨 오빠 이렇게 쿠세라고 하죠. 본인의 쿠세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걸 다 잡아내서 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했던 거죠. 의아했죠.
저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나올 줄도 몰랐고 상상도 못 해봤죠. 터틀맨은 어떤 리더였나요? 그냥 되게 믿음직한, 정말 리더다운 리더였어요. 뭐든지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이었죠. 다시 한번 네. 이후에 네. 삶에서 어떤 전환점이 됐죠? 삶에 있어서 저는 SNS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펭수였어요. 펭수가 같이 노래를 히트곡 메들리를 하신다고 하고 했는데 저 펭수 첫 그 EBS 연습생 시절부터 봤거든요. 테레비로 아이가 좋아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뽀로로를 이기는 펭귄이 하나 나왔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펭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도 몰랐고, 와, 굉장하시더라고요. 끼도 너무 많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제주꾼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펭수가 먼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정말 자기를 키워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 정말요? 왜요? 자기는 거북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컸대. 자기를 키워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부탁이니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부탁이니까 SNS 하시면 안 되냐고. 소식이 궁금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만들었죠. 정말 그 말에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궁금해 하신다 그러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해볼까 하고 인스타를 켰는데 웬일이야. 그때 5년 전에 제가 인스타 계정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진도 3개인가 올렸었어요. 그 이후에 아예 안 했었던 거죠. 근데 편지함을 여는 것도 인스타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편지함을 여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서 봤는데 방송국에서 몇 번의 섭외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AI가 아닌 실제 터틀맨까지 거북이 멤버 셋이 하루를 함께 한다면 뭘 하고 싶나요? 뭘 하고 싶냐고요? 뭘 하고 싶을까요? 진짜로? 어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셋이서? 그때로 돌아가서? 아니면 지금 다시 그 터틀맨이 AI가 아니라 딱 하루 온다면? 아니야, 지금 말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서. 금비가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그 라면에 진짜 너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가 아니고 매운 걸 좋아하는 우리로서 청양고추를 4개, 5개씩도 넣고 10개씩도 넣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셋이서. 재밌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러면 하루가 또 할 수 있으면 지금 비행기가 못 뜨잖아. 괌은 못 가잖아. 딱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3개? 일단 매운 라면 한번 먹고.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우리가 뭐하고 놀았었지? 맨날 드라이브 했는데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낙이었고 차 많이 탔었고 집에서 숙소에서 같이 밥해 먹었었고 뭐 쇼핑 하나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뭐하고 놀았을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면 먹고 싶네요. 지금 대학교 교수이자 네. 한 회사의 본부장님으로 계세요.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회사 얘기도 많이 하기에 쑥스러워요. 제가 처음에 회사에서 큰 직책을 얻기 전에 이 서커스 AR이 시작할 단계에서 제가 조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시고요. 일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조인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그 직책을 맡았던 것 뿐이지 사실 내근보다 외근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택이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음반 제작 실기 실습 그리고 A&R이라고 그런 과목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즐겁고 제가 배웠던 부분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요. 저 교수 됐어요 막 이렇게 타이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쑥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낮추지를 못하는 게 저 아니에요 하고 낮추지를 못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 낮아질까봐 낮추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되게 쑥스러워요. 그냥 저희 전공 교수 그리고 제 교수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직책이 교수일 뿐이지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선생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이지 쑥스러워. 실전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더 네. 실전답게 되게 가르칠 것 같아요. 아니 다 가르쳐 주는데 얘네가 다 안 듣는다니까. 진짜로. 아니 정말로요. 의지만 있으면 학교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다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거를 직접 실천하지 못할 때 나 좀 끌어주십사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 내가 끌어주면 따라와야지 아가들아. 잘하는 분들도 많고 잘 따라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아쉽긴 해요.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들 말을 해주는데 조금 더 따라와 줬으면 하는 저의 욕심이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때 거북이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작년 그 방송 이후로 조금 나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아이들이 저를 조금 더 반짝반짝 쳐다보고. 회사에서도 네. 회사는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네. 거북이 쥐 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모든 게 부담스럽죠.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북이 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서 너 앞으로 뭐 해? 뭐 언제 앨범 나와? 뭐 언제까지 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일단 저에겐 부담이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거북이로서 뭐 할 거 없는데 안 할 건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게 부담이었고 그게 또 아픔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고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고 와전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돌아갈까 겁이 났고 해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살려고 하죠. 네. 그러면 마케팅 회사도 다니고 DJ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거북이 때 했던 활동들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돈이 너무 없는데 너무 두려웠었죠. 매니저도 없고 같이 옆에서 내 편 들어주는 친구조차 없었는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까 어쩔까 무섭고 떨리는데 진짜 굳은맘 먹고 오디션 같은 거 신청하고 뮤지컬도 하고 했었거든요. 오디션 보러 가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쳐 봤는데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DJ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무작정 로컬로 갔어요. 그래서 홍대에서도 하고 뭐 신촌에서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강남에서도 하고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구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100번 자빠져도 101번째는 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 뭐 하고 싶어라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정말 집요하게 열심히 뛰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다만 그 여러 개 중에 진정한 내 거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거 하나였잖아요. 앨범 활동을 하고 거북이로서 활동하던 그거 하나였고 다른 것들이 뭐 부수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이 되거나 뭐 그랬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하고 살았죠.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빙고 네, 맞아요. 노래말이 되게 맞은 것 같아요. 마음 먹기가 힘든 거예요. 네, 마음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 마음 먹고 되겠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집요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요. 그 하나를 위해서 미친 듯이 파고드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만약 맞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안 했을 안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됐지 않았을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냥 세상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궁금하다 하니 이것을 답변해 드렸어. 나는 뭐 이 정도로 뭐 된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뭐 어떤 인터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만해도 되지 않을까. 예, 죄송하지만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집요하시다니까요. 대단한 거지. 나 그거 나이 먹고 알았다니까. 지희의 지금 꿈은 뭐예요? 지금 꿈이요? 글쎄요. 일단 박사과정 수료를 했으니 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교수님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는 거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그냥 열심히 예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들한테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아이가 내 인생을 담지 않길, 그래서 더 편안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쁘게 키우는 게 그게 꿈이죠. 그럼 인생을 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굴곡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편한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그 굴곡 알면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네, 그냥 조금은 덜 힘들어도 될 텐데 라는 마음.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가수로 다시 활동을 해볼 생각은 없나요? 예, 지금은 아직 뭐 계획 없어요. 그냥 노래라는 거를 입에 담질 않았으니 그동안 노래를 뱉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냥 하고 싶으면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 네, 계획은 없어요. 터틀맨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터틀맨 오빠한테 다음 생에 만난다면 착한 동생 되어줄 테니까 또 한 번 만나자고. 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아요. 뒤에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서서 항상 만나왔던 그 부산 4인방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활동할 때 뭐 돌체나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좋아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영광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저희를 좋아해 주셨던 암암리에 그냥 속으로만 좋아해 주셨던 그런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방송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 구경 다시 하게 되었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네. 오랜 공백기를 깨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공백기가 왜 생겼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그냥 개인적인 아픔이었는지 아니면 뭔가의 도전 아니면 실패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었는지를 파악하시면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그랬듯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시는 것도 뭐 추천드리지만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면 그냥 터닝 포인트를,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펼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